QLD TQQQ로 큰돈을 벌고 싶다면 수익률보다 먼저 세 가지를 지키셔야 합니다. 잘하는 것만 반복하고 손실을 짧게 끝내고 실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못 지키면 상승장이 와도 계좌는 무너지고,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작은 시드도 시간이 갈수록 무서운 힘을 갖게 됩니다. 500만원을 150억으로 만든 에드세이코타는 미래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반응했고, 틀렸을 때는 빨리 나왔고, 맞았을 때는 오래 버텼습니다. QLD TQQQ 투자자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착각도 같습니다. 많이 맞춰야 돈을 번다는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틀렸을 때 작게 잃고 맞았을 때 크게 먹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합니다. QLD TQQQ가 오르면 조금 먹고 바로 팔고, 떨어지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며 버팁니다. 수익은 짧게 자르고 손실은 길게 끌고 갑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10번 중 7번을 맞춰도 계좌는 커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큰 손실이 앞선 수익을 전부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잘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눌림목에서 강하고, 누구는 돌파에서 강하고, 누구는 매달 정해진 날에 분할 매수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남의 수익 인증을 본 뒤 어제까지 하지 않던 매매를 오늘 갑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이 없는 사람은 QLD TQQQ가 아니라 어떤 자산을 사도 시장의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답은 감이 아니라 기록에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수 이유, 진입 가격, 무효화 기준, 매도 이유, 결과를 적어보십시오. 21선 회복을 확인하고 샀을 때 성과가 좋았는지, 급락 중 싸 보인다는 이유로 샀을 때 성과가 나빴는지, 장 시작 직후 추격했을 때 손실이 컸는지 숫자로 비교해야 합니다. 계좌를 키우는 사람은 자신을 믿기 전에 자신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나는 장기 보유가 맞는 사람인지, 짧은 스윙이 맞는 사람인지,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를 잘 견디는지, 반등이 확인된 뒤 들어가야 마음이 편한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하는 방식 하나를 찾으면 다른 사람의 화려한 매매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손실을 줄인다는 말은 겁이 많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계좌를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QLD TQQQ는 기회가 반복해서 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무리한 몰빵, 한 번의 비투, 한 번의 계획 없는 물타기가 계좌를 크게 훼손하면 정작 좋은 자리가 왔을 때 살 돈도 용기도 남지 않습니다. 매수 전에 세 줄만 적으십시오. 왜 사는지, 어디까지 틀리면 나올지, 어디서 일부를 챙길지입니다. 예를 들어 QQQ가 21선을 회복하고 며칠 유지할 때만 진입한다. 회복한 기준선을 다시 이탈하면 비중을 줄인다. 정고점 부근에서는 일부 이익을 확보한다. 이렇게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매수는 투자처럼 보여도 사실은 감정에 돈을 맡기는 행동입니다. 손실이 난 뒤 가장 위험한 말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본전이 온다는 말입니다. 시장은 내 본전을 모릅니다. QLD TQQQ가 내가 산 가격을 기억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수가가 아니라 지금도 처음 세운 근거가 살아있는지입니다. 근거가 깨졌다면 손실은 실패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작게 지불하고 다음 기회로 넘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수익이 났을 때는 너무 빨리 도망치지 마십시오. 수익을 지키는 기준을 두되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면 일부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큰 부는 매번 작은 수익을 챙겨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몇 번의 강한 추세를 끝까지 따라간 수익이 계좌의 방향을 바꿉니다. 피터 린치가 말한 큰 승리도, 에드세이코타가 말한 추세도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셋째는 실수에서 배우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큰 손실 직후가 아니라 큰 수익 직후일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맞추면 자신이 시장을 읽었다고 착각하고 평소보다 비중을 키우고 기준이 오기 전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다 한 번의 반대 움직임에 수익을 모두 돌려줍니다. 큰 수익이 난 다음 날에는 오히려 매매를 줄이십시오. 평소 비중으로 돌아오고 왜 수익이 났는지 다시 적으십시오. 실력이었는지 운이었는지 시장 전체가 강했던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니라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계좌에 반영하는 기술입니다. 매매 일지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 근거, 진입 시점, 손절 기준, 매도 이유, 다음에 바꿀 한 가지, 이 5줄이면 충분합니다. 같은 실수가 3번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추격 매수, 계획 없는 물타기, 손실만의 매매, 장중 충동 매수, 이 중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수익률보다 먼저 그 행동을 끊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사야 하느냐고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완벽한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닥은 지나고 나서만 보입니다. QLD TQQQ는 싸 보인다는 이유보다 하락이 멈추고 회복의 증거가 쌓일 때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격이 기준선을 되찾는지, 거래가 살아나는지, 전저점을 지키는지, 반등 후 눌림에서 버티는지 이 순서를 보셔야 합니다. 그럼 떨어질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락장에서는 돈보다 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지키고 관심 가격을 잡고 회복 조건을 정하고 분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준비된 사람은 공포가 왔을 때 행동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공포가 끝난 뒤 흥분해서 추격합니다. 실전에서는 한 번에 인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첫 진입은 확인을 위한 진입이어야 합니다. 예상대로 움직이면 추가하고 반대로 움직이면 작게 끝내십시오. 처음부터 크게 들어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익금액만 보게 되고 그 순간 원칙은 사라집니다. 앞으로 30일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주에는 매매마다 이유를 적고, 둘째 주에는 손실 원인만 모으고, 셋째 주에는 가장 성과가 좋았던 한 가지 방식만 반복하고, 넷째 주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를 정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고 어떤 상황에서 강한지가 보입니다. QLD TQQQ로 부자가 되는 길은 특별한 비밀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틀렸을 때 계절을 지키고 같은 실수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대단한 예측보다 평범한 원칙을 오래 지키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은 매일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지만 투자자가 무너지는 이유는 늘 비슷합니다. 조급함, 과신, 복수 매매, 계획 없는 추가 매수입니다. 작은 시드는 단번에 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통제하고 좋은 추세를 놓치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복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계좌는 돈만 쌓이는 곳이 아니라 인내와 판단과 절제가 쌓이는 곳이 됩니다. 결국 큰 부를 만드는 것은 종목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투자자입니다. 오늘부터 3가지만 지키십시오. 잘하는 것만 하십시오. 손실을 작게 만드십시오. 실수에서 배우고 겸손을 유지하십시오. QLD TQQQ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원칙이 없다면 여러분의 약점을 가장 빠르게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더 단단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결국 마지막까지 남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큰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